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해드리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의 부담을 받으면서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양 시장이 모두 1% 넘게, 코스닥은 조금 전에 2% 넘게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시장이 아무래도 좀 부담을 받습니다. 미국에서 시장도 좋지 않았고, 은행주들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 나오면서 또 역시 관련된 종목들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코스피가 2,400선이 이탈됐고 코스닥도 800선이 이탈되면서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낙폭을 조금씩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외국인 기관이 양시장에서 계속 매도를 하면서 오늘 마감까지 어떤 정도의 낙폭을 좀 만회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에서도 힘을 보여주고 잘 버티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코스피는 시총 상위주들이 대부분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코스닥에서는 LNF나 셀트리온 제약, JYP 엔터 같은 종목들은 여전히 빨간불을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 오히려 더 옥석을 가리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좋은 종목들 저희가 자세하게 20가지 종목 빠르게 릴레이로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오히려 시장이 어려울 때 좋은 종목들을 잘 골라내는 기회가 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가지 종목을 저희가 빠르게 알려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투자 포인트라든지 좋은 이야기, 핵심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가운데 내가 궁금한 종목이 생겼다. 아니면 이 종목 매수가, 목표가 궁금하다. 기업의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로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궁금한 점을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런 궁금증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오늘 종목을 소개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대한증권일보의 박재성 팀장과 김재영 팀장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이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셨으니까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먼저 종목의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재성 팀장의 픽부터 확인해 볼까요? YG1을 시작으로 해서 임팩, 파세코, 로보스타, 대보마그네틱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요. 김재영 팀장의 픽은 현대무벡스, 세경하이테크, 코퍼스코리아, 프리티지 바이오로직스, 유니크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처음 10가지 종목을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 종목들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샵 3772번 문자나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지금 바로 질문 주시면 저희가 다 반영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투자 노하우를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박재성 팀장, 김재영 팀장의 투자 노하우를 함께 받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자, 여기 보이는 QR코드 있죠?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바로 인식하시면 이동하실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요. 샵 3772번 역시 문자로 박재성이나 김재영 이렇게 성함을 보내주시면 역시 저희가 안내해드릴 테니까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셔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하고 투자 노하우 공유하실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종목 릴레이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어려우니까 좋은 종목들을 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성 팀장님부터.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YG1 말씀을 YG1 이요? 드리겠습니다. 자, 이 동사 같은 경우는 각종 금형 제품, 그다음에 기계 부품에 사용되는 절삭 공구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자, 절삭 공구는 이 금속을 절단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네네. 될 것 같은데요. 자, 기초 산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동사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은 18년부터 20년도까지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 건설 쪽, 그다음에 제조업 경기 사이클이 2년에서 3년이라는 걸 감안했을 시에 현재에서는 이 실적적인 기대감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국내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적으로 항공, 군수, 해운 쪽에 대한 이 호황으로 인해서 북미, 중국,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 적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면으로 실적이 다시 한번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현재 6,750원 부근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공장 자동화를 나타낼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판관비,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이 유지비가 조금씩 줄어들어서 기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급등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YG1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종목으로 하나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재영 팀장님. 자, 이번에 준비한 종목은 이제 현대무벡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번 주에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들 정말 이제 최고의 수익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은 한 주의 주봉이 좀 완성이 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다음 주를 대비하는 날이기도 중요한 날이다 보니까 오늘 준비한 종목들도 아주 좋은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 네네. 집중해서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대무벡스는 이제 현대그룹 계열의 이제 IT 서비스, 물류 자동화 전문 업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류 자동화 토탈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물류 자동화 사업과 승강장 안전문의 설계 제작, 시공을 제작하는 승강장 안전문 사업, 그리고 IT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서비스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물류 자동화 사업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좀 높은 편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아마존과 이제 글로벌 파트너십을 좀 체결을 하고 아마존 웹 서비스 기반의 이제 클라우드 기반 사업을 좀 전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무벡스는 이 물류 쪽으로는 좀 다양한 테마를 갖고 있는데 인건비나 이 지급 수수료 등의 판관비 증가에도 좀 불구하고 원가 구조가 좀 개선이 되면서 이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합병 비용 감소 등으로 순이익도 이제 흑자 전환이 된 바가 있다 보니까 단기나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종목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무벡스 첫 번째 종목으로 김재영 팀장님이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 두 번째 종목 갈게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오늘 종목 AS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임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까 앵커님께서도 오늘 시장에 조금 빠질 때 옥석 가리기가 오히려 쉬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시장 대비 강한 종목들을 조금씩 추려볼 수 있고 이러한 기회를 눌림으로 저희는 눌림으로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시장에 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임팩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동차 생산 증가에 따라서 동사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 상승도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현대차 그룹 PCB 관련해서 1차 벤더 기업입니다. 자, 임팩 일봉 차트 바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너무 작게 보지 마시고 조금 넓게 보시면은 아직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자, 주가 단기간에 조금씩 급등한 모습이지만 확실히 시장 대비 강한 모습 보여줄 수 있고, 자, 이 종목 굉장히 수급이 매력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들만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빠져도 외국인들은 사고 있고 기관 역시 지속적인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동사에 대한 이전 매물대는 한 12,000원, 13,000원 부근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약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씩 포트에 담아 놓으시는 거를 저는 조금 권장을 드리면서 네. 자, 임팩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이너스 5% 정도 보여주고 있지만 오히려
싸게 세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팩 두 번째 종목 한번 AS를 다시 해드렸는데 오히려 오늘 또 주가가 빠질 때 또 담을 수 있는 찬스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김재영 팀장님. 네, 이번에는 이제 세경 하이테크라는 세경 종목 하이테크.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경 하이테크는 이 휴대폰 데코 필름을 주력 사업으로 좀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2020년 이 폴더블 특수 보호 필름으로 사업 분야를 좀 확대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국내외 스마트폰 제조사나 디스플레이 업체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 중에서는 뭐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 이 B2B 형태로 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휴대폰 데코 필름은 좀 1차 협력사인 이 삼성전자의 중화권 스마트폰 업체에 양산 채택되어서 좀 공급이 되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한테는 폴더블 특수 보호 필름을 좀 19년도부터 독점적으로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세경 하이테크의 주가는 이 폴더블 특수 보호 필름의 사업 분야가 좀 확대가 되면서 실적 호선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기대감 속에서 훈풍을 좀 불어넣으면서 주가는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제 베트남 법인의 성장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매출도 이제 규모 자체가 좀 확대가 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신규 폴더블 이제 스마트폰 출시에 따른 광학 필름과 수요 증가 그리고 이제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태블릿 PC나 노트북 등의 적용 확대로 외형 성장 전망이 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경 하이테크까지 종목 체크해봤고요.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세 번째 종목으로 파세코 말씀을 파세코.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존에 파세코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난방, 그다음에 냉방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파세코 같은 경우에는 창문형 에어컨으로 한때 우리의 여름 계절 테마주로 항상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었지만 자, 여러분들 창문형 에어컨은 더 이상 시장에서 핫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사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바로 무엇이냐? 네. 자, 핫한 주목은 받지 못하지만 향후 여름에 대한 실적을 지금 기대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가 상승은 기대감이고 주가 하방에 대한 경고함은 이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파세코 같은 경우에는 창문형 에어컨으로 유명하지만 이 여름 제품뿐만 아니라 겨울 제품, 즉 난방 제품을 판매하면서 실적에 대한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자, 네이버에 파세코를 치시더라도 자, 이전에는 에어컨이 나타났지만 지금은 캠핑용품과 그다음에 난방용품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실적적인 면에서 겨울에 많은 방어를 해놨기 때문에 여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겨울, 여름 앞으로 계절 상관없이 성장하는 동사에 대한 이 주가 흐름을 보실 수 있을 테고 자, 매년 무더위가 심해지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는 매년 보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동사 에어컨 제품에 대한 판매 주가 상승은 지금부터 조금씩 눈여겨보시면 좋을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에 약간 버벅버벅 하셨지만 시간을 딱 맞게 두 분이 아주 시간을 잘 맞추시면서 소개를 해주고 계시네요. 적응이 아주 잘 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김재영 팀장님. 자, 이번에는 이제 코퍼스 코리아라는 코퍼스 코리아. 종목 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동사는 이제 국내 제작사나 방송사로부터 콘텐츠 권리를 좀 구입해서 이제 자체적인 커스터마이즈를 거쳐서 일본의 주요 방송사 그리고 이제 DVD 이제 유통사, OTT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퍼스 코리아는 좀 기타 사업으로는 좀 당사의 네트워크를 연계한 이 화장품 이커머스 사업과 그리고 자막 제작 사업을 좀 하고 있고 신규 사업으로는 이 드라마 제작 사업,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사업에 좀 역량을 좀 집중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OTT 콘텐츠 관련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K 콘텐츠의 이제 해외 수출과 함께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좀 일본 내 한류 인기에 따른 이 OTT 콘텐츠 공급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주가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부담 또한 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또한 전년 동기 대비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드라마 제작사 이 김종학 프로덕션 인수에 따른
드라마 라인업 확대와 함께 OTT 콘텐츠 공급 증가가 예상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세는 앞으로도 좀 꾸준한 영향을 좀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단기적으로도 충분하게 한파동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버스 코리아까지 함께 확인해봤고요. 이번에 박재성 팀장님 다음 종목이요. 자, 다음 종목으로 로보스타 말씀을 로봇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자, 오늘 양시장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동사 오늘 지금 양봉 전환하면서 플러스 1.36% 올라주고 있습니다. 오.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그렇네요. 드리고 이 로봇,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 투자금을 늘리는 것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모두 다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보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용, 그다음에 자동화 장비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대기업이 빠르게 뛰어들고 있는 이 로봇 시장에 대한 성장감은 이 동사에 대한 주가 상승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디스플레이, 자동차, IT 기기 비중이 높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자동화 로봇에 대한 매출 비중이 빠르게 크고 있고 LG전자 지분이 30%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로봇 사업 비중의 매출이 60%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 연내 상장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 내용이 주가에 반영되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지만 그 내용이 다시 한번 부각될 때 여러분들께서 매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업 CEO가 전 두산 전무, 전 두산중공업 전무, 그다음에 전 두산 로보틱스 대표 이사였습니다. 그만큼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수혜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좀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나타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좋습니다. 자, 로봇주 중에 로보스타 오늘 시장 대비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김재영 팀장님. 자, 이번 종목은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라는 네.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동사는 이제 국내외 제약회사의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을 하면서 의약품 개발 과정에 참여하여 개발 단계형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댑트 시스템을 도입해서 고객 필요에 맞는 제조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고 현재 항체의약품 생산 전문 제약회사로서 항체 정제와 관련하여 독자적인 항체 정제 방법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동사는 이 췌장암 진단 키트에 대한 특허 기술 출원을 좀 완료를 하면서 국내외 다양한 진단 분야 선도 기업 등과 조기 개발 및 시판 논의를 포함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췌장암 치료제 개발과 함께 췌장암의 조기 진단이 좀 발견이 된다면 췌장암의 생존율을 좀 크게 높일 수 있는 생명을 위한 혁신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 또한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백신 및 신약 개발과 투자 확대, 그리고 의약품 안정성 평가와 위탁 수행 계약 수주, 그리고 제조업, 단백질, 코로나 백신 생산 협약 등으로 점진적인 수익 확보를 하여 지속적인 우상향이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차트상 관점으로 봤을 때도 이미 저점은 확인한 단계다 보니까 앞으로 상승 출발할 일만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까지 함께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의 5번째 종목이네요. 5번째 종목으로 대보 마그네틱 설명을 대보 마그네틱. 드리겠습니다. 자, 동사는 2차 전지 소재, 그다음에 셀 공정에 투입되는 이 탈철 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자, 2차 전지를 만들 때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자석으로 빼주는 그러한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이 배터리를 만들 때 탈 없이, 문제 없이 표면이나 그다음에 안에 이물질이 없게끔 완벽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한 2차 전지를 만들 때 마지막으로 점검해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한 내용들보다는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네. 자, 올해부터는 이 수산화 리튬 등 2차 전지 소재 임가공 관련된 매출이 동사에 찍힐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지금 테슬라뿐만 아니라 국내 2차 전지 기업의 주가 상승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한 부분들이 단순히 기대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테슬라를 필두로 전 2차 전지, 그다음에 전기차, 완성차들에 대한 캐파 자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의 주가들 역시 크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엔솔과
국내 기업 엔솔과 SDI에 대한 이 양극재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기업들 역시 주가 상승과 기업들의 외형 성장, 그다음에 질적인 성장까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수소나 리튬 관련된 매출 올해부터 가동을 하면서 이 하반기 쪽에 매출이 잡힐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만큼 네, 여기까지. 좋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김재용 팀장님의 5번째 종목이죠. 네, 이번 5번째 종목은 이제 유니크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유니크. 자, 유니크는 이제 종목 이름대로 좀 유니크한 종목이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는 이제 김해 제조 공장에서 이제 20여 종의 차량 부품을 제조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자동차 부품, 수소차 관련 테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크는 이 자동 변속기의 핵심 부품으로 이 밸브 바디의 유압을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유압 솔레이드 밸브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현대 기아 자동차, 그다음에 현대 트랜스시스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의 이제 핵심 부품인 수소 제어 모듈을 좀 제조를 하고 국내 시장의 약 7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이제 사우디에서 이 청정 수소 사업에 대한 327조 원 투자 계획 언급 소식에 이 수소차 테마가 상승을 하면서 유니크 종목 또한 큰 수혜를 좀 입은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정부가 이제 1,300기가와트아워 수소 발전 입찰 시장 개설 물량을 좀 확정을 하면서 본격적인 수소 발전에 착수한다는 소식에 유니크 주가는 최근 좀 급등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수소하면 이 유니크가 좀 빠질 수 없을 만큼 수소차 관련으로서도 현재 시장에서 꾸준히 곽강을 받으며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넥소의 중국 보조금을 통해서 외형 성장 또한 기대해 볼 수가 있다 보니까 꾸준한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유니크까지 두 분이 5개,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거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10가지 종목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해드리겠고요.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낙폭 좀 줄이는지 체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박유진입니다. 오늘 밤 미국의 2월 고용지표가 발표되는 가운데 시장은 다소 위축이 되는 모습입니다. 간밤 미국에서 은행주들도 급락한 모습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피는 2,400선도 무너지면서 출발했습니다. 현재 지수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모두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2,388포인트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1%대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2%대로 낙폭이 커져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792포인트 선을 지나고 있는 모습 체크해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을지 오전장 업앤다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옥션입니다. 소더비가 서울 옥션의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지난달에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인수가 확정이 됐다는 보도를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소더비는 이호재 서울 옥션 회장의 지분을 포함해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31.2%를 인수하기로 결정했고요. 현재는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옥션의 인수를 검토했던 신세계가 있었는데요. 신세계는 서울옥션의 경영권과 또 최대 주주 지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마지막에 조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인수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호재 회장은 국내 미술 시장을 미술 산업 수준으로 더 키워내기 위해서는 서울옥션의 매각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보여왔는데요. 때문에 서울옥션에 대한 소더비의 관심을 윈윈할 수 있는 결정이다. 그 기회로 포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소더비는 1744년 영국에서 설립이 됐고요. 뉴욕 증시에도 상장이 됐을 만큼 현재는 글로벌 탑티어 경매 업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는 1990년에 한 차례 진출했다가 철수한 바 있고요. 지난해 10월에 다시 한번 한국 진출에 도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서울지사 설립과 또 기존 업체 인수를 함께 검토를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인수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서울 옥션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서울 옥션은 현재 1.4%대 하락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개장 직후에는 10%가량 상승을 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장이 전체적으로 위축이 되면서 서울 옥션도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21,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우건설인데요. 대우건설이 리비아에서 1조 원 규모의 발전 공사를 수주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리비아 전력청이 발주한 멜리타 그리고 미수라타 지역에서 패스트트랙 발전 공사 계약을 체결을 한 건데요. 수주 금액은 7억 9천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는 1조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해당 계약은 멜리타와 미수라타 지역에서 가스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인데요. 리비아는 내전으로 인해서 전력 공급이 여의치가 않은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절기에는 통상 전력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 공사를 또 수주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우건설의 경우에는 1978년에 국내 업체로는 최초로 리비아에 진출한 기업입니다. 이후 리비아의 발전, 석유화학, 토목, 그리고 건축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총 163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했고요. 금액으로는 무려 11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리비아 정부와 지속적인 신뢰를 다져온 대우건설인 만큼 이번 수주 계약 체결은 더욱더 의미가 깊어 보이는데요. 현재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은 현재 1.1%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425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4,500원 선도 개장 직후에는 돌파를 했었는데 현재는 상승폭 조금 줄어든 모습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머티리얼즈인데요. IBK 증권이 반도체 업황의 악화를 이유로 원익 머티리얼즈에 대한 목표가를 하향했습니다. 부진한 업황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원익 머티리얼즈는 메모리 반도체를 주요 제품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상승세가 다소 꺾인 모습인데요. IBK는 하락 추세로 돌입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하락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반도체 업황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이 반도체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매출 하락기를 견뎌낼 수 있는 전략을 기업 자체적으로 확립을 할 수 있는가 그 여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익 머티리얼즈 경우에는 이를 단기적으로 확립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분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누락되어 있다고 보고 목표가를 기존 43,000원에서 33,000원으로 하향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온 원익 머티리얼즈인데요. 오늘 장에서 주가 흐름은 또 어떤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머티리얼즈는 이 시각 현재 3.9%가량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25,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낙폭이 조금씩 커져가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박유진이었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인데 여기서 저희가 좋은 종목들 잘 건져낼 수 있도록 옥석 가리기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10가지 종목 준비했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샵 3772번 문자나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궁금한 점을 질문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좋은 종목도 얻어가시고 궁금증도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또 스피드 종목 10 어떤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스피드 종목 10 두 번째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재성 팀장의 픽은 IS동서, 골프존, 코세스, 라온텍, JNK 히터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요. 김재영 팀장의 픽은 큐브엔터, 오리콤, 테라제니텍스, 샤페론, 동아화성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10가지 공개해드렸는데 이 종목 10가지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자나 아니면 또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질문 지금 바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하게 그리고 투자 노하우를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이는 QR코드 지금 스마트폰 꺼내셔서 바로 인식을 하시면 이동 링크가 나올 거고요.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세요. 박재성 혹은 김재영 이 두 분의 성함을 3글자만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또 종목 릴레이 이어가 봐야 되겠죠? 이번에 박재성 팀장님의 6번째 종목으로 다시 시작해보죠. 자, 6번째 종목도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 다시 한번 조금씩 싸게 담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 와서 뭘까요? IS 동서 IS 동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IS 동서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수혜 종목이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고 주가 상승은 좀 나타났지만 아직까지 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 시장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 남아 있어서 조금씩 악재를 반영하면서 오르고 있지만 자, 더 이상에 대한 금리 인상은 제한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그럴 때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신다면은 자, 단기적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수익을 꼭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IS 동서가 그와 가장 적합한 종목이고 기업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재활용 기업 TMC의 지분을 100% 인수를 했습니다. 100% 인수를 하면서 완전히 동사에 대한 밸류 평가가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인수한 이 TMC가 매출로만 보면은 이 폐배터리 쪽 매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 좋은 회사를 굉장히 싸게 인수한 IS 동서 같은 경우는 올해 굉장히 큰 폭으로 기업에 대한 성장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3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너무 급하게 수익 보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담아가시면 좋을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IS 동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소개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지켜봐야겠네요. 자, 다음은 김재영 팀장님. 네,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큐브엔터라는 종목 큐브엔터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큐브엔터는 이제 2006년에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갈라져 나와서 MD4로 좀 설립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 인수 목적 2호와 2015년 4월 달에 좀 합병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에 좀 우회 상장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큐브엔터 종목 이름에도 좀 나와 있는 것처럼 소속 연예인들의 국내 음반을 좀 기획하고 생산 홍보하는 이 매니지먼트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고 MD 등의 활동에 있어서도 좀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아티스트로는 이제 B2B나 아니면 펜타곤, 요즘 핫한 아이들이죠. 여자 아이들, 그리고 CLC 등이 있고요. 그리고 뭐 조건이나 뭐 유선호, 그다음에 이휘재 등과도 좀 전속 계약을 좀 체결한 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IBK 투자증권이 큐브엔터에 대해서 중국 한학령 해제 최대 수혜주다라고 평가한 만큼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좀 주목을 받으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여자 아이들의 글로벌 팬텀 확대에 기인한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 부분에 대한 호실적이 전사 실적 개선세를 좀 견인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자아이들의 정규 앨범이나 솔로 앨범 발매나 오프라인 공연 재개, 그리고 이제 일본 법인의 화장품 판매 호조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꼭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네.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큐브엔터 엔터주 중에 살펴보겠고요.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 자, 이번 종목으로 골프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존이요? 자, 골프존 요즘 사람들 골프, 뭐 테니스에 굉장히 큰 유행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밖에서 하지 못하고 요즘에는 어디서 하냐? 실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실내 스포츠로 변화된 거에는 이 코로나가 기점으로 코로나가 풀린다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네. 사실상 그렇지 못합니다. 실내 골프장 이미 너무 많이 생겨 있는 상태고 젊은 친구들에 대한 트렌드와 문화가 확실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골프존에 대한 성장, 그다음에 주가 상승은 지속해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 시뮬레이터, 이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판매, 그다음에 유지 보수까지 하고 있는 것이 동사에 대한 매출 포인트입니다. 유지 보수를 한다라는 것은
골프존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한 보수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번 고객은 지속적인 고객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골프존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대한 소셜 사업이 올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올해 6월을 기점으로 미국 쪽에 대한 소셜 사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네.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이 6월 달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 한번 상승을 해주고 이 단기 이평선들에 대한 이격도 그다음에 주가에 대한 피로감을 조금씩 해소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보다는 조금씩 시간을 두시면서 여러분들 20일 이평선과 맞닿았을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골프존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김재영 팀장님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이번 종목은 이제 오리콤이라는 오리콤.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리콤은 이제 광고 대행 사업, 그다음에 광고 제작 사업, 프로모션 사업 등 이 정기 간행물 발행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고 이 두산그룹의 계열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 부분은 크게 이제 광고 부분과 매거진 부분으로 좀 구분이 되는데 네. 그중 이 광고 부분은 각종 광고물 제작이나 매체 집행 그리고 출판이나 시장 조사 등을 좀 수행을 하고 있고 이 매거진 부분은 이 보그나 이제 GQ와 같은 잡지를 출판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오리콤은 2015년 이 자본 취득을 통해서 주요 종속회사로 편입된 한컴 또한 오리콤의 광고 부분과 동일한 광고 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리콤은 좀 이러한 기업 활동을 통해서 한동훈이나 좀 이재명 이 정치 관련주로도 엮일 수가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 이 정치 관련주로도 엮이면서 급등세를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는 일부 리스크는 좀 있지만 단발성으로는 슈팅이 나오기 좋은 종목이고 그만큼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로서 앞으로 한파동 정보는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의 단발성인 슈팅과 함께 이 비계열사 광고주의 유입 확대 등으로 하나의 테마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괜찮은 종목이다 보니까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리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 자, 다음 종목으로 코세스 코세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전약 후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 조금 더 좋은 종목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는 반도체 후공정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메타버스 수혜 종목이다라고 알 네. 수 있습니다. 자, 플러스 2차 전지에 대한 내용도 이 동사에 대한 투자 포인트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VR, AR, XR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그다음에 오래 전부터 듣고 있었지만 현실 세계, 이 실생활에서 크게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쵸. 왜냐? 시장은 이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에 대해서 코세스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고,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어팟 프로, 그다음 갤럭시 버즈에 납품되는 시스테인 패키지 이 안에서 레이저 커팅을 하는 장비를 고객사에 독점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나 전자기기 안에 들어가는 제품들을 절단할 때 레이저로 절단을 하게 되는데 그래야지만 표면이 굉장히 매끈하고 제품 자체에 대한 문제가 줄어들기 때문에 레이저 커팅 기술은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한 기술력들은 이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경쟁 업체가 적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실적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저는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반도체 후공정에 대한 매출, 그다음에 AR, VR 수혜주 코세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코세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이번에 김재영 팀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이번 종목은 이제 테라젠 이텍스 테라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테라젠 이텍스는 이제 유전자 기반의 예측 및 진단, 그다음에 신약 개발이나 이제 의약품 유통, 의료 빅데이터 등 관련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제약 바이오 그룹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전체 분석 및 관련 사업을 하는 이 바이오 연구소 부분과 의약품 생산, 판매를 하는 이 제약 사업 부분으로 좀 이제 구분이 되고요. 이 각각 대표를 따로 두고 좀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젠 이텍스는 이 계열사인 이텍스 제약을 2010년 합병을 하면서 제약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고 종속회사 중 리스팜은 의약품 전문 유통업을 좀 영위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인 특유의 유전자 정보를 담은 이 한국인 칩 사업을 좀 통해서 이제 인간 유전체 해독 기술과 유전자 분석 선도 업체로 경쟁력을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이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의약품 부분의 매출 성장과 그리고 유전체 부분 서비스의 용역 수입 확대로 인해서 의약품 이제 수출 시장이 축소됨에도 좀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외형 성장이 좀 되고 있고요. 유전체 분석 서비스 부분의 국내외 수주 확대와 의약 외품 수출 회복으로 인해서 이 외형 성장세가 좀 이어가면서 이 수익 또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 모멘텀으로 주가는 좀 탄력적으로 상승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테라제니텍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이번에 박재성 팀장님 바로 갈게요. 자, 라운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상장한 종목입니다. 자, 예. 스펙 상장을 통해서 어저께 증시에 상장이 된 기업인데, 자, 동사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전문 제조 업체입니다. 네. 엘코스라는 패널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어떤 섹터에 포함이 되느냐? 메타버스, AR, VR 등에 포함이 되는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봉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규 상장주이고 어저께 상장을 하면서 어저께 이 기타 법인 쪽에 대한 물량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매물이 해소가 된 상황이고, 자, 투자는 여러분들 우리가 먹을 폭이 많아야지만 하는 것이 저는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먹을 폭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코세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뭐 MP, 다른 여러 가지 메타버스 수혜 종목들과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먹을 폭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엘코스 패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즉 선명하게, 더욱 확실하게, 그다음에 더욱 밝게 만들어주는 디스플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XR 기기 성장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듯 열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먹을 폭이 많다라고 재차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동사 매출액은 23년 240억에서 24년 800억까지 약 한 4배 정도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상장된 라운텍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김재용 팀장님. 네, 이번 종목은 이제 샤페론 종목 샤페론이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샤페론은 이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 전문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 후보 물질을 비임상이나 임상 단계에서 기술 이전하는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페론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 염증 복합제 억제제 플랫폼과 기존 항체 치료의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 나노 바디 항체 개발 플랫폼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아래서 루마니아의 5개의 센터에서 이제 코로나19 폐렴 치료제에 대한 임상 이상을 성공적으로 좀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2021년에는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와 2022년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에 대한 기술 이전을 완료를 하였으면서 피부뿐만 아니라 신경계나 호흡기, 염증성 질환 후보 물질을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브리지 바이오와의 협업을 통해서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에 대한 라이선스를 이전한 바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좀 급증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아토피 치료제 누겔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샤페론은 코로나19 치료제 누세핀과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임상 시험을 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성장 전망이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샤페론까지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 수소 관련된 기업을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JNK 히터 JNK 말씀을 히터. 드리겠습니다. 자, 수소 섹터 지금 쉬고 있지만 여러분들 하늘이 무너져도 수소날 구멍은 있습니다. 네. 수소 섹터에 대한 이 성장성 역시 너무나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긴 합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좋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나중에 투자해서 먹을 거리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저는 여러분들께 2차 전지 소재 기업들보다는 인프라 확장에 대한 기업들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JNK 히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 밸류체인 기업이고 수소 충전소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JNK 히터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와 국내 대기업들이 그린 수소,
그다음에 이 차세대 에너지 등에 대한 협력 관계, 협력 이야기를 할 때 미래 산업 협력 방안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오고 가고 있지만 자, 아람코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는 JNK 히터 같은 경우에는 수소 내용이 시장에 다시 한번 부각될 때 큰 상승을 나타내 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 수소 섹터가 쉬고 있는 만큼 천천히 보셔야 될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우디 내에서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있는 만큼 이 수소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소 관련주 JNK 히터 마지막으로 주셨고요. 김재영 팀장님의 10번째 마지막 종목은요. 네, 이번에 10번째 마지막 종목 저도 이 수소 관련주 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동아화성이라는 동아화성. 종목인데요. 이 동아화성은 이 자동차 및 드럼 세탁기용 고무 부품과 가정용 플라스틱 부품 제조업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의 주력 제품은 자동차 엔진과 각종 부품을 연결하는 인테크 호스와 드럼 세탁기 도어의 누수 방지 고무 제품인 도어 가스켓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이 동사의 경쟁력은 이 원재료인 합성 고무에 카본이나 충진제, 그다음에 활성제 등 첨가제를 좀 배합을 해서 이 고무 소재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력 매출처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 기아차 그룹으로 이제 주요 매출처의 점유율이 기업별로 70%에서 한 90%까지 좀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사는 이 같은 기술력으로 뭐 네옴시티나 자동차 부품, 이 수소 관련주로 다양한 좀 테마에 걸쳐져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좀 발만 걸쳐져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한 수혜를 받고 있는 수혜주다라고 꼽을 수가 있는데, 이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좀 불구하고 최근 2차 전지나 전기차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서 이 동아화성이 이제 제조하는 자동차 고무 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가정용 고무 부품 판매 또한 증가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와 멕시코 지역의 수출 증가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외형 성장은 충분하게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바가 있다 보니까 현재 시장 단기나 장기적으로 꾸준한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동아화성까지 두 분이 또 사이좋게 마지막에 수소 관련 종목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10가지 알려주신 종목 가운데 탑픽을 골라보고 가격 전략까지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라온텍 말씀을 라온텍, 드리도록 신규 상장주요? 하겠습니다. 네, 라온텍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저는 10,000원, 11,000원 말씀드릴 거고 방송마다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운텍 어제 상장한 신규 상장이지만 한번 잘 살펴보자 의견 주셨고요. 김재영 팀장님은?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 동아화성을 동아화성. 좀 탑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화성 매수가는 뭐 1,250원에서 1,500원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1,500원 정도 봐주시고 손절가 9,000원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 10가지, 20가지 종목 중에 탑픽 하나씩 골라주셨습니다. 라운텍과 동아화성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 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고요. 저희는 주말 쉬고 다음 주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